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주 초반에 일단 약보합선 정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조정 자체가 선한 조정, 착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요. 우리가 과거에 2019년도에 HLB가 10배거, 10배 시세를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제가 2019년도와 비교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이제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게 2019년의 패턴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있고 또 비슷한 점이 뭔가. 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네. 뭐 주총이라든가 진회장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2019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과연 지금이 과연 좋은 상태인가 나쁜 상태인가. 자,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뉴스라든가 재료 특별하게 나온 게 있다면 또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소강 상태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종 리뷰도 그랬고요. 결국 무소식이 희소식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최종 리뷰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FDA 승인 절차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 중간에 무소식 아무런 소식이 안 나오면 이게 희소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께 그 5월 정도에 큰 이슈를 갖는 종목. 그래서 지금이 적기죠. 네, 대박주. 요거 하나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HLB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 문자를 받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HLB라고 문자를 꼭 주시고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요, 실제로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또 화장품 쪽이 좀 열기가 있었죠? 네, 화장품 쪽. 그리고 반도체 쪽도 좀 시세를 들어 올리긴 했지만, 오르는 거 있고, 내리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순환을 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HLB 측면에서도 HLB 쪽으로만 몇 기가 계속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실 수 있지만 HLB가 이렇게 쉴 때 다른 종목에 또 기회를 줍니다. 그죠? 다른 섹터에 기회를 줘요. HLB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가만히 보면 HLB가 조정일 때 다른 쪽의 섹터가 움직이고 HLB가 치고 나가면 다른 섹터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죠? 그만큼 시장은 우리가 HLB가 주도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런 정도의 조정이면 음봉의 길이도 짧아졌고 거래 자체도 급감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이렇게 깨고 그냥 내려가면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물량을 일부라도 터질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깨졌다가도 다시 만회하는 게 HLB잖아요. 신약 승인이 지금 났습니까? 아직 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깨졌다 그래서 겁먹을 것도 없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막바로 이렇게 가지 않고 여기서 흔들흔들하면서 이제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고 여기서 지금 HLB 주가가 21선을 깨든 아니면 깨지 않든 간에 우리는 HLB의 끝을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들어와 계신 건데 21선 깨졌다고 낙담하고 또 유지했다고 또 설레발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냥 차분하게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제가 2019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봉 주기를 좀 늘려야 되네요. 네, 그래서 늘려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때 2019년에 10배거가 났잖아요. 그죠? 네, 이 부분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요때하고 좀 틀린 점이 좀 있어요. 자, 잘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2019년도에 여러분 잘 보세요. 네, 결국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찍으면서 거의 한 10배 시세를 냈어요. 근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제 랠리를 크게 할 때의 과정을 보면 우리가 차트상으로 어떤 5일선을 깨지 않고요. 계속 수직으로 급등을 했어요. 그죠?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5일선을 깨죠. 5일선을 깨고 21선 정도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2019년 당시는 그렇게 무리하게 한꺼번에 5일선을 타고 올라간 건 좋았지만은 무리하게 중간중간 조정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후드려 맞은 겁니다. 크게 무너진 거예요. 그죠? 중간중간 21선에 타치하면서 가는 그런 패턴이 아니라 5일선만 타고 올라갔기 때문에 급등의 후유증이 크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 신약 승인되는 지금 시점하고는 전혀 틀린 시점이고요. 그냥 기대감만으로 갈 때고 신약 승인을 바로 앞두고 있는 지금하고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너무 빠르게 가가지고 그만큼 후유증이 좀 컸었고 그런 패턴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게 위쪽으로 그 꼭지점을 만들고 내렸다가 위쪽으로 좀 올랐다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봐주면 한 쌍봉 정도 형태로 해서 이런 정도로 결국 이제 매도를 위해서 하기가 참 어려웠던 그런 패턴입니다. 그죠? 네. 위쪽에서 매도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그런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하고 틀린 게 바로 그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차트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일선은 중간중간 깨져요. 21선도 깹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21선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계속 상승을 합니다. 네, 이거는 중간중간 물량을 소화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때요? 그 생명력이 대단히 길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생명력이 굉장히 길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도에 너무 직방으로 5일선만 타고 올라가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크게 무너진 거고 지금 이와 같은 패턴은 가다가 무너져도 자, 다시 그려볼게요. 가다가 무너져도 이런 말미를 주면서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봉우리를 여러 번 이제 준다는 거예요. 그게 2019년도하고 지금하고 틀리다. 그러니까 2019년도처럼 빠르게 갔으면 좋겠지만 천천히 가는 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패턴이 더 낫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 점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뭐 그리고 밑에서부터 4배 시세밖에 더 났어요. 2019년도엔 10배가 났지만 지금은 아직 4배만 오른 시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서 좀 며칠간 흔들고 뭐 이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일 또 설사 내릴 수도 있는데 내일 내리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결국 이러면서 계속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단타적인 관점으로 봐서는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21선, 이 까만 선 이게 깨진다고 해서 이게 깨졌다고 해서 뭐 물량을 일부 팔고 뭐 그렇게 21선 중심으로 여기다가 목을 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큰 줄기는 신약 승인이라는 것이 큰 줄기지 차트상의 어떤 21선이 아니란 얘기예요.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차트상으로도 우리가 기본만 알고 가시면 돼요. 차트 복잡하게 뭐 해석하는 거 많죠. 구름대니 뭐니 많습니다. 그게 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 121선, 202선 이렇게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이 아주 멀리 가고 큰 수익이 납니다. 여러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셔야지 복잡하게 차트를 가지고 뭐 무슨 구름대니 뭐 엔벨러프니 뭐 여러 가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나란한 정배열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걸 꼭 아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승인이 안 난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승인이 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물량을 가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주식을 사신 이유가 승인 나기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걸 믿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을 지켜줘야지. 또 승인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뭐 강남 땅 같은 경우도 지금껏 계속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박을 쳤지. 중간에 뭐 애들 뭐 학자금 뭐 또 딴 것도 뭐 여행 가고 뭐 그러느라고 다 팔아가지고 그런 분들이 대박을 쳤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HLB 같은 경우도. 잔머리를 굴리면은 이거는 크게 먹을 수가 없는 종목이다. 예,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예요. 결국 이제 논점은 요 몇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21선이 깨지느냐 버티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로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최종 리뷰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승인이라는 또 큰 호재가 있고 9월 초 런칭이라는 상업화라는 큰 호재가 또 대기하고 있으며 로슈의 시총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진 회장의 야심이 있는 빅파마가 마지막 고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 정도 왔는데 여기서 그냥 끝날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잔파동을 자꾸 무서워해가지고는 들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안 그래요?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 드렸죠. 여기에 물론 이제 계열사 임상 그리고 지금 리버세라닙의 적응증 임상권에 대한 재료 그리고 외자 유치 이런 건들 등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외자 유치 부분은 제가 주총 그 텍스트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그 1, 2년 내 매도를 할 그 빅펀드하고는 거래 안 한다고 그랬어요.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빅펀드를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진회장.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런 펀드는 국부 펀드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게 양념으로 이 중간중간 등장할 것이고요. 자, 요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2선 타고 이렇게 생명력이 길게 오기 때문에 결국 쓰리봉 정도 만들면서 무너지는 거지. 그러면서 그 첫 번째 고점에 못 팔아도 두 번째나 세 번째 고점에서 팔 수 있는 거고 못 돼도 일단 큰 쌍봉 정도는 만들고 무너지는 겁니다. 잔파동의 쌍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파동에서의 쌍봉. 그죠? 그런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자꾸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 나올 것 같이 자꾸 미리 예상을 합니까? 그죠? 이걸 확인하고 던져도 되잖아. 3봉이나 3봉. 3봉이나 그 쌍봉일 때 확인하고 던져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 회장이 얘기했지만 진 회장은 삼성바이오 깜도 안 된다. 삼성바이오 시총 60조. 그거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로슈의 시총 3,400조. 요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번에 안 되겠죠. 단번에 안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정도 꿈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다시피 로슈 같은 경우 이제 시총 예전 시세를 여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2020년도 언제가 제일 그죠? 2021년도 연말 기준으로 로슈 시총이 여기 306.8B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빌리언입니다. 그리고 화폐 단위가 스위스 프랑이라고 그러나요? 프랑이라고 그러죠. 아마 CHF 기준입니다. 여기다가 15배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450조까지 최고 시세를 보였던 게 로슈입니다. 아시겠어요? 450조까지 뻗어나갔던 게 로슈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00조가 꿈이 아니잖아. 삼성바이오 시총 60조는 당연히 넘어야 되잖아요.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이런 애들 40조 당연히 넘어야 되잖아요. 진 회장의 야심은 로슈란 말이에요, 로슈. 아시겠습니까? 삼성이 아니야. 삼성이나 셀트리온 나브레이가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지금 1, 2, 3, 세 번째 말씀이죠. 그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은 과거하고 2019년도하고 틀린 게 공매도가 있잖아. 공매도. 우리에겐 공매도가 있다. 6월 말까지 금지가 되는 공매도권의 대포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지금 자, 봅시다. 294만 주씩이나 아직도 남아있어요. 294만 발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294만, 300만 발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올라왔잖아, 이거. 줄어들면서. 더 가야지. 이게 꽝 될 때까지. 공견들이 완전 항복할 때까지 주가 갈 수 있잖아. 에코프로처럼.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1, 2, 3, 4.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가 신문 기사 같은 거 안 보여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런 게 더 중요하지. 신문 기사 기사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들이 제가 주가 이거 다 맞춥니까? 제가 무슨 도사입니까? 저도 틀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해 나갑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좀 정보를 좀 받고 사인도 좀 받으면서 하세요. HLB 주주님이라면 HLB라고 문자를 꼭 주셔서 저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야 제가 가타보다 말씀을 드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고급 정보도 드리고 매매 사인이 필요하다면 이거 드리고 그런 연결끈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끝까지 한번 잘해봅시다. 아시겠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시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고요. 여러분 응원 문자도 많이 주세요. 제가 좋은 영상 찍는데 도움이 되면 되지. 이게 피해를 주겠습니까? 그죠? 응원 문자 많이 주시고 문자 많이 주시면 제가 힘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월달 대비해서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말씀 잘 들으시고 요거는 한번 대박 쳐보세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말씀드릴 대박주는요 컨텐츠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네, 1,000억 내지 3,000억 범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네, 이게 이슈가 붙으면 새털처럼 가벼울 수가 있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대박이 가능하다는 논리고 가격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10,000원 내지 30,000원 선 정도의 중가권의 시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우리가 허황된 목표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리겠고요. 네, 더블 정도까지만 일단 보는 그런 매매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물론 더블, 3더블, 뭐 4더블도 날 수 있죠. 네, 하지만 우리가 목표는 심플하게 더블 정도 본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 짧은 시일 내에 대박 내는 게 좋지만 그런 것들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네, 굉장히 리스크가 큰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런 종목들 여러분들 매매해서는 안 되고 되게 2, 3개월 코스로 가시는데 뭐 1개월 있다가 시세가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1, 2주 내에 뭐 크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봐서 2, 3개월 코스 정도로 보고 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요, 이 대박주의 특징은 금년에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됩니다. 되게 여러분 적자 보였다가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흑자로 전환하기 이전에 미리 초급등을 하죠. 네, 그걸 노리는 겁니다, 여러분.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0 내지 50% 범주에 들 정도로 타인 자본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요 기술 성장성 기업으로 속해 있어요. 기술력이 상당히 엄청나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거기다가 이번에 흑자 반전까지 된다면 그렇다면 금상첨화죠. 그리고 최근 6개월 내에 매물을 완벽히 소화했고요.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전환이 여기서 돼가지고요. 시세가 안정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집중적으로 또 매집이 더 들어온 것으로 봅니다. 이게 팔고 나가는 거래가 아니라 여기서 집중적으로 매집이 더 돼서 여기서 플랫폼을 형성했다가 다시 위쪽으로 크게 치고 나갈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주봉 차트 잠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완전히 상승 전환된 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멘텀은요. 5월이나 6월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네, 5월이나 6월 달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투자는요. 5월 달, 6월 달에 나올 뭔가 크게 나올 종목이라고 한다면 3, 4월 달에 이런 종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수익을 크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가서 투자하는 것은 이미 꼭지죠, 여러분. 3, 4월에 미리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이 타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5월 달이나 6월 달에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초유 재료가 나옵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한테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상 초유의 이 재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3, 4월에 투자해서 미리 시세 분출하면 이제 그때 더블 내고 나와도 되고 뭐 한 2, 3개월 기다려서 그때 한번 시세 또 나중에 조금 늦게 난다 하더라도 그때 팔고 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해외 글로벌 시장에 큰 모멘텀이 있는 거는 사실은 그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근데 대기업하고 이 연관이 된 중소형 종목이 탄력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여러분. 되게 그죠? 이 대기업보다는 여기에 연관된 총 대장주가 있다면 이게 그 수익률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투자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해당 수의 대기업이 그런데 이 기업 지분을 최다로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10 내지 30%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총 대장주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보시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컨텐츠 매출이 50 내지 70% 비중 육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100억이라고 한다면 50억 정도는 그 해당 수의 대기업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의 대기업에 대한 수혜를 크게 입을 수 있는 총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종목을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하셔서 대박 좀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박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여러분. 그죠?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그냥 추천만 띡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매도를 할 때까지 끝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AS도 당연히 제가 세심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봅시다. 대박주라고 문자 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